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차가운 교실에 앉아 아무런 수업도 받지 못하고 급식도 없이 돌아가는 학교. 아이들이 눈을 반짝여야 할 나이에 무기력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는 그런 학교가 미국 한복판에 존재했습니다. 미국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 하지만 그 이면엔 외면받고 잊혀진 시골 마을들이 존재합니다. 그중 한 곳 미네소타주의 작은 마을 헤이든필드 HAYDNFILD. 인구 300명도 되지 않는 이 마을에는 폐교 위기의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고 학생 수는 12명. 선생님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런 수업 없이 하루를 때우듯 학교에 오가고 마을 사람들도 포기해버린 듯한 분위기. 누구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서울에서 온 한 한국인이 이 마을에 도착합니다. 이윤서 34세. 서울 강동구의 평범한 중학교 교사였던 그녀는 어느 날 교육부 국제 파견 공고를 보고 망설임 없이 지원서를 냅니다. 가족은 말렸습니다. 영어도 완벽하지 않은데 그 먼 곳을 왜 가? 하지만 윤서 씨는 말합니다. 아이들이 기다리잖아. 단 한 명이라도 내가 그 아이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해. 그녀는 그렇게 가방 하나만 들고 한겨울 눈보라 속의 헤이든필드에 도착합니다. 온 마을이 그녀를 낯설게 바라보았고 학교 안교실은 난방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깨진 창문, 먼지 쌓인 책상, 작동하지 않는 칠판. 그곳이 그녀가 처음으로 마주한 교실이었습니다. 12명의 아이들은 한결같이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부모가 마을을 떠났거나 마약 문제로 가정이 무너진 아이들. 교사에 대한 신뢰도 공부에 대한 기대도 모두 잃은 아이들. 첫 수업날 윤서 씨는 손수 만든 학습 자료와 함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안녕. 나는 윤서 선생님이야. 오늘부터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우리는 같이 책도 읽고 이야기 나누고 게임도 하고 한국 음식도 만들어 볼 거야. 오늘 나랑 친구 해줄래?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조용히 앉아있던 8살 마이클이 작은 목소리로 묻습니다. 한국에서는 우리 같은 아이들도 학교 다녀요? 그 질문에 윤서 씨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럼. 한국에는 공부가 어려운 아이들도 말이 느린 아이들도 가난한 아이들도 다 학교에 와. 그리고 선생님들은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해. 그날 이후 윤서 씨는 매일 아이들에게 작은 편지를 건넸습니다. 엘리야, 내가 웃을 때 가장 예뻐. 제이콥, 오늘 질문한 거 정말 멋졌어. 그 편지들을 모아둔 아이들은 처음으로 교실에 웃으며 들어오기 시작했고 서로 인사를 하기 시작했죠. 윤서 씨는 한국식 놀이를 소개하며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딱지치기, 고무줄 놀이, 제기차기. 처음엔 어색해하던 아이들도 어느새 선생님, 오늘도 그거 해요. 라며 달려들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만 챙긴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 남은 오래된 식재료로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마을 주민들에게 나눴고 한복을 입고 마을 축제에서 한국 노래를 부르며 직접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마을 주민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윤서, 너 진짜 선생이 맞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하지?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웃는 걸 보고 싶어요. 그게 제 하루의 이유예요. 그러던 어느 날 폭설로 학교가 임시 폐쇄된 날 윤서 씨는 아이들 모두에게 집을 방문해 따뜻한 수프와 편지를 전달합니다. 오늘은 학교가 쉬는 날이지만 너희 마음은 쉬면 안 돼. 꿈도 희망도 매일매일 자라는 거야. 내일 만나자, 사랑해. 이 장면은 지역 신문 기자의 눈에 띄게 되고 SNS에 사진과 함께 실리며 화제가 됩니다. 한국 선생님, 미국 마을의 희망이 되다. 그날 이후 미국 전역에서 그녀의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외딴 시골 마을에서 한 한국인의 진심이 기적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바로 이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감동 실화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야, 이거 꼭 봐. 진짜 믿기지 않는 이야기야. 그리고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한국인이 가진 따뜻함과 끈기가 세계를 얼마나 감동시킬 수 있는지를. 이제 그 기적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윤서 선생님이 미국 헤이든필드에 도착한 지 2년이 흘렀다. 겨울이면 바람이 살을 애던 마을은 이제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따뜻해졌고 폐교 직전이던 학교는 미네소타 교육청에서 혁신 사례 1순위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아이들의 변화였다. 예전에는 등교를 두려워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아침 7시도 안 돼 등교했다. 윤서 선생님이 준비한 한국 간식과 하루 인사말 덕분에 아이들은 하루를 기대하며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잘 잤어, 엘리야? 오늘은 어떤 걸 배워볼까? 선생님,
어제 집에서 한국어 연습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전에는 눈도 마주치지 않던 10살 제이콥이 윤서 씨에게 방긋 웃으며 말했다는 그 장면을 교실 CCTV가 기록하고 있었다. 그건 마치 한 아이가 세상과 화해하는 순간 같았다. 2월의 어느 날, 학교에서 작지만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우리 선생님 자랑하기라는 주제로 아이들이 준비한 발표회였다. 무대에 오른 11살 소녀 제시카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다. 전 어릴 때 아무한테도 사랑받는다고 느껴본 적 없어요. 하지만 윤서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부르면서 잘했어라고 말해줬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저도 괜찮은 사람일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아이들 12명이 차례로 윤서 선생님에게 쓴 손편지를 읽었다. 선생님은 제 인생 최고의 사람이에요. 저도 선생님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선생님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말도 못했을 거예요. 윤서 씨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참지 못하고 아이들 하나하나를 안아주었다. 그 감동적인 장면은 미네소타 지역 방송국을 통해 전국에 퍼졌다. 다큐멘터리 제목은 더 티처 프롬 코리아. 미국 아이들의 눈을 다시 빛나게 한 한 사람이라는 부제와 함께였다. 인터뷰 중 앵커가 윤서 씨에게 이렇게 물었다. 윤서 선생님, 미국 아이들을 위해 그렇게까지 헌신한 이유가 뭘까요?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 아이들이 제게 처음이라는 걸 줬거든요. 누군가가 내가 괜찮은 존재구나라고 느낀 첫 순간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건 교사로서 최고의 선물이에요. 윤서 씨의 이야기는 한국 언론에도 소개되었고 한국 교육부에서는 특별상을 수여하며 그녀를 국가대표 교사로 선정했다. 그 후 그녀는 한국-미국 교육교류 플랫폼을 제안하여 양국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브릿지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 프로젝트의 이름은 호프 MAIL. 전 세계 어디서든 희망을 전하는 손편지를 나누는 프로그램이었다. 헤이든 필드에서 자란 첫 졸업생 중 3명은 한국어 교사나 초등교사를 꿈꾸며 장학금 신청을 시작했다. 선생님이 저를 바꿨어요. 저도 누군가를 바꿔보고 싶어요. 선생님처럼 말 한마디로 사람을 울릴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마치 한 사람의 진심이 다시 다른 10사람의 꿈을 만든 것처럼. 그들의 작은 학교는 이제 기적의 학교라고 불린다. 2025년 4월 한국 대통령이 윤서 씨의 이야기를 접한 후 대한민국의 진정한 문화 외교관이라며 직접 감사 편지를 보냈다. 당신이 보여준 교육의 힘은 K 콘텐츠 그 이상의 감동입니다. 한국인의 진심이 세계를 울릴 수 있다는 걸 증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서 씨는 그 편지를 받아든 날 밤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엄마, 나 잘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마침내 윤서 씨가 도착한 지 3년이 된 봄. 헤이든 필드 학교에서 첫 졸업식이 열렸다. 졸업장 수여식 때 모든 아이들이 줄지어 윤서 선생님의 앞에 섰다. 그리고 한 명씩 그녀에게 꽃 한 송이를 건넸다. 마지막 아이가 속삭였다. 선생님, 우리 진짜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고마워요. 선생님 없었으면 저희도 없었을 거예요. 윤서 씨는 말없이 아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다. 내가 있어서 내가 선생님이 될 수 있었어. 이제 윤서 선생님의 꿈은 기적을 만드는 교사가 아니다. 그녀는 말한다. 이젠 저 말고도 기적을 만드는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바꾼 마을, 한 마을이 키운 희망, 그리고 그 희망이 다시 세상을 바꾸는 이 기적. 이 감동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아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윤서 선생님이 미국 헤이든 필드에 부임한 지 어느덧 3년째 되던 해봄, 마을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폐교 위기였던 학교는 이제 미국 중서부 교육혁신의 상징이 되었고 12명이었던 학생 수는 30명을 넘겼다. 주 정부에서는 윤서 선생님의 수업을 모델로 삼아 희망교사 프로젝트 호프 티처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확장했고 전국 각지의 교사들이 윤서 씨의 수업을 참관하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엔 여전히 아이들이 있었다. 그녀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아이들은 교사에게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다. 말을 하지 않던 아이들, 하루도 빠짐없이 결석하던 아이들, 가정폭력으로 인해 공포에 찌들어 살던 아이들. 그랬던 아이들이 이제는 학교에서 가장 먼저 오는 사람이 되었고 수업이 끝나도 남아서 교실 청소를 자청했고 서로 도우며 함께 미래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 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은 5학년 학생 루카스의 발표회였다. 루카스는 말을 더듬고 극심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인해 사회성이 부족했던 아이다. 처음 만났을 때 그는 하루 종일 말없이 벽만 보고 있었고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다. 윤서 씨는 매일 다가가 작은 쪽지를 주었다.
루카스, 오늘도 와줘서 고마워. 너는 이 교실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야.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 네가 있는 것만으로 행복해.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날 루카스는 조용히 손을 들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저 다음 발표 시간에 저도 해보고 싶어요. 교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그날 이후 루카스는 발표 준비를 위해 윤서 선생님과 매일 점심시간에 연습을 했다. 발표의 당일 루카스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카스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사람은 우리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그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꺼낸 종이 위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윤서 선생님은 제가 처음으로 사람에게 말 걸고 싶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 순간 아이들 대부분이 눈시울을 붉혔고 교실 뒤편에 앉아있던 루카스의 어머니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저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처음으로 자기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러줬어요. 그건 전부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날 이후 루카스는 매일 자신의 이름을 말하며 등교했고 쉬는 시간에는 친구들과 농담을 나눌 정도로 성장했다. 기적은 그렇게 매일 아주 작은 변화들 속에서 태어났다. 윤서 선생님의 수업에는 성적을 매기는 시험이 없었다. 대신 아이들에게 오늘 내가 나를 칭찬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이라는 질문을 하며 수업을 마무리했다. 아이들은 하나씩 손을 들고 이야기했다. 오늘 친구한테 먼저 말 걸었어요. 수학 문제 풀다가 포기 안 했어요. 선생님한테 오늘도 웃어줬어요. 이러한 방식은 단순한 자기 긍정에 그치지 않았다. 아이들의 자존감이 눈에 띄게 상승했고 문제 행동은 80% 이상 감소했으며 학생 출석률은 전주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아졌다. 2025년 3월 한국교육부에서 윤서 씨를 초청해 세계 속의 한국교사라는 행사에 연사로 초대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에서는 늘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여기서 제가 깨달은 건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의 마음을 먼저 읽어주는 거였어요. 아이들은 먼저 믿어주는 사람을 통해 자신을 믿게 되거든요. 이 발표는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퍼졌고 조회수는 1000만을 넘어섰다. 한국, 미국, 유럽 각지에서 윤서 씨에게 강연 요청이 쏟아졌고 그녀는 전 세계를 순회하며 작은 학교의 기적을 강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매일 새벽 5시에 눈을 떴고 교실에 가장 먼저 도착해 난로를 켰다. 세상의 조명이 아무리 그녀를 향해 있어도 윤서 씨에게 가장 중요한 무대는 그 교실, 그 아이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6월 헤이든필드 학교에서 첫 졸업식이 열렸다. 아이들은 하얀 졸업 가운을 입고 하나씩 무대 위에 올랐다. 졸업장 수여가 끝나자 아이들은 조용히 선생님 앞으로 걸어와 각자 준비한 꽃을 한 송이씩 건넸다. 12명의 아이가 모두 줄을 선 순간 무대 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아이들이 합창을 시작했다. 그 노래는 You I Say Me Up. 그리고 마지막 가사에 도달했을 때 제시카가 앞으로 나와 마이크를 들고 말했다. 이 모든 것은 선생님이 우리 곁에 있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우리가 해낸 게 아니라 선생님이 우리를 믿어줬기 때문에 해낼 수 있었어요.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윤서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대로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무대 위 아이들이 달려와 그녀를 감싸 안았다. 어깨 위, 등 위, 두 손 위로 올라오는 작고 따뜻한 손들.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이었다. 졸업식이 끝난 뒤 한 아이가 교실에 남아 조용히 쪽지를 꺼냈다. 선생님, 지금은 졸업하지만 저는 절대 선생님을 잊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엔 항상 윤서 선생님이 되어야겠다는 꿈이 자라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P.S. 저는 언젠가 한국에 가서 선생님의 나라를 꼭 한번 보고 싶어요. 그곳이 선생님을 만들어준 곳이니까요. 그 쪽지를 받아든 윤서 씨는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했다. 처음 이곳에 올 땐 내가 아이들을 바꾸겠다고 생각했었지. 그런데 지금 보니 아이들이 나를 더 깊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줬구나. 그녀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그 눈물은 아이들에게 다 또 다른 희망이 되었다. 이 작은 학교에서 시작된 변화는 이제 더 이상 작은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에게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 기적은 결국 누군가의 따뜻한 선택에서 시작되니까. 졸업식이 끝나고 마을은 조용한 밤을 맞이했다. 윤서 선생님은 교실에 홀로 남아 아이들이 남기고 간 꽃다발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손편지, 그림, 아이들이 접은 종이학 수십 개가 놓여 있었다. 한 장의 편지를 펼쳤다. 선생님, 이젠 제가 울지 않아요. 선생님 덕분에 저는 웃는 법을 배웠어요. 학교가 집보다 더 좋다는 말 이제 이해돼요. 선생님은 우리 마음의 집이었어요. 윤서 씨는 책상에 머리를 묻고 조용히 울었다. 기쁨, 아쉬움, 뿌듯함, 감사함, 모든 감정이 그녀의 심장을 꽉 채웠다. 그날 밤 윤서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이들이 처음 그녀에게 마음을 열던 순간부터 눈을 맞추며 웃어주던 날들, 루카스가 첫 발표를 마치고 손을 덜덜 떨던 모습, 제시카가 무대에서 자신의 꿈을 말하던 그날, 모든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아침, 윤서 씨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다. 교실 문을 열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아이들과 학부모, 마을 주민들, 그리고 동료 교사들까지 모두 교실 앞에 모여 있었다.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는 선생님이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이 마을의 운명이 달라졌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준비했어요. 그 순간 펼쳐진 현수막. 윤서 선생님, 우리의 평생 선생님이 되어줘서 고맙습니다. 윤서 씨는 말을 잇지 못했다. 마을 시장이 꽃다발을 들고 나왔다.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을 겁니다. 당신의 이름은 이 학교의 역사에,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한 명씩 윤서 선생님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말했다. 선생님, 저희는 이제 괜찮아요. 이제는 저희가 선생님의 희망이 될게요. 그날 오후 윤서 씨는 조용히 학교 뒷마당을 걸었다. 작은 언덕 위에 앉아 눈을 감고 미소 지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마을에 오기 전 자신의 삶엔 늘 정답을 따라가는 습관이 있었다. 좋은 대학, 안정된 직장, 남들이 부러워하는 생활. 하지만 지금 그녀는 아이들의 처음이 되어준 자신의 삶이 그 어떤 직함보다, 그 어떤 성취보다 값지다는 걸 깨달았다. 며칠 뒤 윤서 선생님은 한국으로 귀국했다. 하지만 그녀의 시간은 멈추지 않았다. 한국에 돌아와 곧바로 세계 희망교사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전 세계 외딴 지역의 학교에 자원봉사 교사를 파견하고 교육 자료를 지원하고 교육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국제협력 사업이었다. 처음엔 교사 3명이던 이 단체는 1년 만에 100명, 2년 만에 1000명, 3년 만에 1만 명으로 늘었다. 그중 절반 이상이 한국 교사들이었다. 윤서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나도 아이들에게 그런 눈빛을 주고 싶어요. 지금도 내가 꿈을 꾸는 이유는 윤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어느 날 전 세계 40개국의 자원교사들과 함께한 화상회의에서 말했다. 우리가 가는 곳엔 항상 눈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떠날 땐 꼭 누군가의 웃음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문장은 희망교사 네트워크의 모토가 되었다. 그리고 2027년 6월, 미국 백악관에서 윤서 씨에게 글로벌 교육 공헌상을 수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윤서 씨는 수상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그저 한 명의 교사일 뿐입니다. 하지만 한 명의 교사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저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그 누군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났을 때 객석에 있던 한 노교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그 박수는 곧 전 세계의 박수로 번졌고 수천만 명이 그 장면을 실시간 중계로 지켜봤다. 그 순간 윤서 씨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다. 고맙습니다. 내가 할 수 있었던 건 아이들 덕분이었어요. 지금도 헤이든 필드의 작은 학교 교실 한켠엔 이 문장이 적혀 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진심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세상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이제 윤서 씨는 전 세계를 누비며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만나고 있다. 그녀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은 늘 같다. 기적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작은 용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그 기적이 될 수 있어요. 이 감동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도 또 다른 윤서가 또 다른 루카스와 또 다른 제시카를 만나 또 다른 기적을 만들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진심이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어쩌면 이건 먼 나라 낯선 마을에서 벌어진 특별한 한 사람의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은요, 우리 모두 마음 한켠에 갖고 있던 그 진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 한 사람의 따뜻한 눈빛, 한 사람의 괜찮아라는 말이 어떤 아이에겐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하죠.
이윤서 선생님은 거창한 자격이나 능력으로 누군가를 바꾼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루하루 포기하지 않고 한 명 한 명의 아이를 존재 그 자체로 받아준 것뿐이에요. 그 진심이 결국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고 한 마을을 한 사회를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까지 바꿔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어둠 속에 있고 누군가는 길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대단한 말도 복잡한 계획도 아니에요. 단지 나는 너를 믿어. 너는 존재만으로도 충분해. 그 짧은 말 한마디일지도 몰라요.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누군가의 윤서 선생님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일도 없겠죠. 혹시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울컥하셨다면, 마음 깊은 곳에서 나도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면 지금 이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단순히 영상을 보여주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는 진심이 모이는 곳입니다. 감동이 퍼지고 희망이 이어지는 통로입니다. 좋아요 한 번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댓글 한 줄이 또 다른 기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곳에서는 해외에서 감동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인의 이야기, 작은 도시에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가 미처 몰랐던 평범한 사람들의 위대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이곳의 이야기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도 있겠죠. 그 가능성을 함께 믿어보지 않으시겠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 세 가지는 단지 버튼이 아닙니다. 함께 세상을 따뜻하게 바꿔나가는 작고 확실한 움직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온기가 되었다면 그 온기를 다시 한 사람에게 나눠주세요. 그 시작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부터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참 아름답습니다.